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쉬고 있었던 동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장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단기간 내에 거의 한 분기만이죠. 3개월 만에 이렇게 급락세를 좀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삼성전자 얘기를 좀 가볍게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뭐 오를 것이냐 더 내릴 것이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질문들을 많이들 주셨기 때문에 좀 컴백 영상으로 요거만 한 게 사실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이동안까지는 그냥 유튜버로서 좀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책임하게 "요거 좋다. 요거 나쁘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책임감이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가까이 좀 쉬는 동안에 자격증 좀 취득을 했습니다. 투자 자산 운용사로 요번에 좀 합격을 했고요. 합격하고 등록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산 운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더 좀 전문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거두절미하고요. 일단 삼성전자 좀 상황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삼성전자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요 부분을 보면 저는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쉽지가 않겠다. 지금 당장 상승이 나오더라도 사실 요 6만 원 선을 단기간에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좀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하락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삼성전자가 앞으로 보유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뭐 매수 타이밍인지 요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나도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하락의 원인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BM 관련해서 후발주자로서 좀 늦어졌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뭐 블랙웰 출시라든지 엔비디아 향 반도체가 HBM이 좀 승인이 미뤄진다. 블랙웰 출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늦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고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거의 절반 가까운 수치가 하락을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결국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만큼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가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온다.'라는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성 쪽에서 바이든 정권 때 굉장히 많이 좀 미국 쪽에 투자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보조금 폐지를 하겠다. 그리고 특히나 이 칩스법까지도 좀 폐지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우려입니다, 우려.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폐지 분명 트럼프 후보가 공약을 걸었던 것만큼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그 기조만큼 보조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집권 당시를 생각을 해 보면 그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삼성전자가 공장을 지으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었던 그 지역까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런 도박수를 좀 두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결국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락에 그리고 매도 심리를 좀 자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 좀 뻔한 내용이고요. 이 하락의 가장 큰 원인에는 역시나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었잖아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엄청난 양을 팔아치웠습니다. 근데 이 팔아치운 양이 실제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거를 매각한 것도 있겠지만 뭐 공매도도 있었고요. 외국인들이 그럼 과하다시피 사실 매도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특히나 가격대가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도 아니고 요 6만 원대를 깨자마자 '회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매도 행진을 이어나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6만 원 선보다 반등을 하면 안 된다. 6만 원에서 계속해서 내리겠다. 뭐 요런 의지를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이 49,900 원 삼한전자까지도 만들어냈었던 외국인인데 그럼 그 원인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결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우위에 있다라는 내용은 당선 한 달 전부터는 기정사실화가 사실 됐었던 내용이고 기정사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언론들만 사실 해리스가 우위다, 박빙이다 하지만 막상 까보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라는 말이죠.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됐을 때 어디 쪽에 타격이 있겠느냐? 결국은 우리나라에 분명히 시장에 타격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좀
투자를 했었던 그 분야가 바로 선물 옵션 분야입니다. 이렇게 개별 장세,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 대통령이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과연 여기서 어느 향방으로 될지 모르는 도박성 베팅을 하느냐. 사실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해리스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아갈지는 막상 까봐야 아는 거거든요. 다만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변동성이 가장 클 때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코스피 지수의 하락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 외국인들이 엄청난 베팅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 풋옵션에 굉장히 많은 베팅을 했었고 굉장한 또 엄청나게 많은 또 수익을 가져갔었죠. 지금 보여드리는 요 옵션 내용은요. 지난주 이제 목요일 옵션 만기부터 지금 오늘까지의 투자자별 포지션 종합이라고 해서 풋옵션을 많이 샀는지 콜옵션을 많이 샀는지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내려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표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 풋옵션 쪽 보면 많이 샀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외국인들은 사실 콜 매도를 많이 샀습니다. 가장 많이 샀어요. 그렇다는 건 콜 매도는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겁니다. 콜 매수는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가가 올랐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한테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들은 올라갈 것이다.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엄청난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요 라인까지는 콜 매도를 엄청나게 여기서 매입을 해 놓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입장에서 여기 위로만 지수가 상승하지 않으면 수익을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요만큼의 해지 반대로 선물을 구매를 해 놨기 때문에 넉넉 잡아서 외국인의 판단은 지수가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쉽지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크게 주고 코스피 지수를 가장 흔드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유용하게 써먹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됐었던 그 미국 대선 달에는 풋옵션 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락을 해야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행렬을 이어나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게 좀 눌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발표가 된 거죠. 자, 요 자사주 매입도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냥 한 건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 발표를 금요일에 하거든요. 사만전자를 갔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발표를 한다? 이거 절대 아니죠.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결국은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내용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발표를 하자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사만전자를 터치를 하자마자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옵션이 만기가 되고 나서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 발표하기로 좀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 자체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주주 부양을 하기 위해서 요런 거니까 그럼 삼성전자도 뭐 자사주 매입 계속해서 한다 그랬고 삼성전자가 3% 정도 매입을 했고 앞으로 뭐 10조 정도 계속해서 매입을 할 거다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 당장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제 주주 권리 보호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이번 자사주 매입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재용 이제 회장이죠. 상속을 할 때 이 양도소득세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을 했었죠. 그 지불한 양도소득세를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는 동안 삼성전자가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 그 돈을 다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결국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 대출이 무슨 대출이냐? 바로 주담대를 받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이 주식의 담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가 이 4만 원 후반대를 깨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뉴스가 작년에 좀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반등시킨 게 아니느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전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타이밍은 굉장히 적절했다.
다만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6만 원까지 단숨에 끌어올릴 정도의 움직임이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건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물론 악재는 전부 다 나왔고 단기 반등 그리고 주가 부양 관련해서도 회사 자체적으로 내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부양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4만 원대로 내려가게 되면 이재용 회장의 반대 매매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든 올려야겠구나. 결국은 삼성전자 기업 자체적인 최종 마지노선은 4만 원 후반대, 5만 원 초반대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5만 원 초반대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는 좀 매수 의견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근거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겠냐? 결국은 이제 HBM입니다. HBM이 이제 나와 줘야 되고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당장 이 8월 달까지만 해도 목표 주가가 12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이 증권사에서 12만 원, 이 12만 원을 제시를 하다가 갑자기 3달 사이에 목표 주가가 6만 원 반토막이 납니까?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외국인들의 이탈, 트럼프 리스크 요런 것들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개발했었던 HBM 물론 TSMC가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삼성전자를 앞질러 나간다라고는 하지만 역시나 과하다. 특히나 6만 원대를 깨고 나서 이 개인들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물량들 개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받아가면서 상승을 만들어 줄까에 대한 물음표는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보셨던 것처럼 이번 옵션이 한 달짜리 옵션이잖아요. 이 1개월물 옵션에서 굳이 외국인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삼성전자의 초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요 6만 원 언저리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눌러주는 움직임이 지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겠다. 다만 요 외국인들도 공매도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요 아래 부분에서 공매도 상환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 매도를 했었던 요 물량들을 누르면서 받치고 누르면서 받치고 요런 움직임들이 이제 한 12월 중순까지는 좀 나와주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에 사실 뭐 안 좋으면 안 좋은 기사들은 쏟아져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들 나오면서 사실 제가 외국인들만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기관들도 요렇게 낮았을 때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었던 것도 사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보고서들 같은 내용들도 계속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 전혀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삼성전자를 12만 원까지 제시를 했었던 그 내용이 나와 줘야 되는데 결국 그 내용이 이제 HBM 엔비디아 향 이 HBM에 대한 이번에 또 승인이 좀 나와 줘야 되고요. 이제 블랙웰도 결국은 이제 출시 지연이 된 거지 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도 분명히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인텔과의 협력 요 내용 이 디램 사업 이 중국산 값싼 디램의 이 덤핑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할 것인가 요런 부분들이 좀 숙제로 남아 있겠지만 요런 부분들 충분히 내년 1월 효과로 내년 신사업이라든지 당장의 결국 리스크들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가 하나하나씩 좀 해소가 되면서 분명히 좀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결론은 지금 당장의 상승보다는 좀 길게 역시나 이제 바라봐야 되고요. 특히나 요런 기업들 요런 요렇게 보니까 또 심각한데 내려가는 건 사실 한순간이지만 올라가는 건 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매력적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만들어 주는 거의 1년 반 가까이의 상승을 3 개월 만에 반납을 했는데요. 급하게 하락을 만들어 준 만큼 결국은 물량 소화의 기간도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 달 내지는 다음 달까지는 요 6만 원 아래에서 특히나 5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저는 적극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는 바니까 추천이라기보다는 요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요 부분 참고하셔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좀 반드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저도 좀 내용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본격적으로 좀 다시 한번 요렇게 좀 찾아갈 예정이니까 눌러 놓고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구독 취소 누르지 마시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구독 많이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이라든지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운영하실 때 이렇게 댓글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요번에 또 자격증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을 열어 놨거든요. 여러분들과 좀 소통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또 궁금해 하시는지 제가 좀 많이 듣고 또 많이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